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단백질 파우더, 그러니까 프로틴 파우더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냥 단백질 파우더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단백질 파우더를 드실 때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지, 반대로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요즘 마트나 약국에 가시면 단백질 파우더 종류가 엄청 많죠? 예전엔 주로 헬스장 다니는 젊은 분들이 드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50대, 60대 어르신들도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채널 댓글에도 단백질 파우더 먹기 시작했는데 언제 먹어야 하나요? 우유에 타 먹어도 되나요? 혹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들에 하나하나 다 답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내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잠깐 왜 50대, 60대에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몸은 40대를 지나면서부터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기 시작해요. 의학적으로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약 1%씩 근육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잖아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으로만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기가 쉽지 않으세요? 고기를 매 끼니 드시기도 부담스럽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식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간편하게 한 스쿱 타서 드시면 웬만한 닭가슴살 한 덩어리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단백질 파우더랑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단백질 파우더랑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 단백질이 우리 몸 근육으로 잘 흡수되려면 인슐린이 필요해요. 인슐린이 분비돼야 아미노산이 근육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바나나에는 자연 당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먹고 나면 인슐린이 적당히 분비돼요. 그래서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뭉치거나 쥐가 나는 경험 해보셨죠? 그럴 때 바나나를 드시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칼륨 때문이에요. 거기에 단백질 파우더까지 더하면 근육 회복이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65세 남성분이 계시는데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에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을 우유에 섞어서 스무디로 드신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먹기 편해서 시작하셨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 의사한테 가니까 근육량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물론 가벼운 걷기 운동도 병행하셨지만 꾸준한 단백질 섭취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나나 스무디 만드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바나나가 좀 익어서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걸 쓰시면 더 달고 소화도 잘 돼요. 너무 딱딱한 덜 익은 바나나는 오히려 소화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귀리, 오트밀이에요. 귀리는 단백질 파우더랑 먹을 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게 소화 속도를 천천히 늦춰줘요. 단백질은 한꺼번에 빠르게 소화되는 것보다 천천히 소화될 때 흡수율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귀리가 단백질 흡수를 최대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또 귀리에는 망간,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것들이 단백질 합성 과정에 꼭 필요한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줘요. 귀리 자체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서 단백질 파우더랑 시너지 효과도 나요. 아침에 오트밀 끓여서 거기에 단백질 파우더 섞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사실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맞는 조합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트밀이 뜨거울 때 파우더를 넣으면 단백질이 열에 의해 변성될 수 있어요. 완전히 익히고 난 후에 살짝 식혀서 파우더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정도에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동 후에 단백질 파우더랑 같이 먹으면 특히 좋아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가 근육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줘서 근육 손상을 줄여주고 회복을 빠르게 해줘요.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운동 후에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이 훨씬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연구 대상이 젊은 운동선수들이었지만 중장년층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냉동 블루베리도 신선한 것만큼 효과가 좋으니까 가격 부담 없이 구입해서 냉동실에 쟁여두고 단백질 파우더 스무디 만들 때 한 줌씩 넣어보세요.
맛도 훨씬 좋아지고 색깔도 예뻐지거든요. 네 번째는 그릭 요거트예요. 단백질 파우더에 그릭 요거트를 섞어서 드시면 단백질이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릭 요거트 자체가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의 2배나 되거든요. 거기다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한데 카제인은 소화가 천천히 되는 단백질이라서 오랫동안 단백질을 공급해줘요. 반면 단백질 파우더에 많이 들어있는 유청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빠른 흡수와 느린 흡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근육에 단백질이 더 오래 공급되는 거예요. 또 그릭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단백질 파우더를 처음 드실 때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릭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장 환경이 좋아져서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릭 요거트에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 섞고 거기에 견과류나 씨알류를 올려서 드시면 영양 만점 한 끼가 되는 거예요. 설탕이 들어간 향료 그릭 요거트보다는 플레인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다섯 번째는 아몬드나 견과류예요. 견과류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데 이 지방이 단백질 흡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 비타민 K 같은 것들이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거든요. 그리고 견과류 안에 있는 마그네슘이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효소를 활성화시켜줘요. 아몬드 한 줌에는 마그네슘이 약 76mg 들어있는데 이게 1일 권장량의 20% 정도 돼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열심히 드셔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단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니까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손가락으로 쥐었을 때 들어오는 양 그 정도가 적당한 하루 섭취량이에요. 여섯 번째로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단백질 파우더랑 잘 맞아요. 녹색 채소의 풍부한 비타민C가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도와줘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도 필수인데 콜라겐은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힘줄과 인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해요. 근육만 키운다고 다가 아니라 그 근육을 지지해주는 구조물도 함께 강화돼야 하거든요. 시금치는 스무디에 넣으면 색깔만 초록색이 될 뿐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바나나나 블루베리랑 함께 갈면 시금치 맛을 모르고 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 시금치가 들어간 초록 스무디 보시면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한 번만 용기 내서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맛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일곱 번째는 달걀이에요. 특히 달걀 흰자요. 단백질 파우더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프로파일이 더욱 완벽해져요.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PDCAEAS라는 게 있는데 달걀 흰자와 유청 단백질은 둘 다 이 지표에서 만점을 받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요. 아침에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 탄 음료를 드시면서 삶은 달걀 한두 개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귀찮으시면 삶은 달걀을 미리 여러 개 삶아두고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꽤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단백질 파우더랑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모르고 계속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먼저 커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단백질 파우더를 타서 드실 때 커피랑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커피에 파우더를 섞어서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이게 맛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요.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근육 단백질이 분해될 수 있어요. 열심히 단백질 드셔서 근육 만들려는데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반대로 근육이 분해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또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단백질을 섭취하면 질소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이걸 신장에서 처리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커피를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건강에 유익한 면도 있어요. 다만 단백질 파우더를 드실 때만큼은 커피랑 동시에 드시기보다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유제품을 같이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이게 단백질 파우더와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유청 단백질 파우더를 우유에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철분 보충제를 같이 드시면 칼슘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단백질 파우더를 운동 후에 드실 때 다른 영양제들이랑 타이밍을 조율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탄산음료에 단백질 파우더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좋지 않아요.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는데 이 인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해요. 나이 드실수록 뼈 건강이 중요한데 탄산음료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가 돼요.
거기다 당분이 엄청 많아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탄산음료는 단백질 파우더랑 최악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로 술이에요. 운동하고 나서 피로하고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음주 후에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 운동 후 알코올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이 최대 37%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단백질 드실 때는 술과 멀리하세요. 다섯 번째는 고지방 음식이에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장의 움직임이 느려져요. 소화가 느려지면 단백질 파우더의 흡수도 함께 느려지는데 이건 단순히 흡수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장에서 단백질이 변성되거나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삼겹살이나 튀긴 음식 먹고 바로 단백질 파우더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여섯 번째, 이게 좀 의외이실 수 있는데 콩류예요. 두부나 두유는 괜찮은데 익히지 않은 생콩이나 검은 콩 같은 경우에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피트산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익혀서 드시면 피트산이 많이 분해되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콩을 날 것으로 드시거나 피트산 함량이 높은 곡물들을 단백질 파우더랑 같이 드실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과도한 설탕이에요. 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랑 단백질 파우더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제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갑자기 떨어뜨려요. 이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야 하는데 엉뚱한 곳, 즉 지방 세포로 들어가게 돼요. 열심히 단백질 드셨는데 그게 근육이 아니라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단백질 파우더랑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단백질 파우더를 언제 먹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무엇과 함께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이 끝나고 나서 30분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30분을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운동 후에 근육이 영양소 흡수에 가장 적극적인 상태가 돼요. 이때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운동 전에 드실 때는 운동 시작 1시간에서 2시간 전이 좋아요. 너무 직전에 드시면 운동하는 동안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운동을 안 하셔도 단백질 파우더는 드셔도 돼요. 그럴 때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드시면 밤새 단식 상태에서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점심에 드시면 오후 내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근육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녁 늦게 드시는 건 어떠냐고요?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카제인 단백질 위주의 파우더를 드시면 수면 중에 근육 회복을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유청 단백질 파우더를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부담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제 단백질 파우더 종류별로도 궁합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단백질 파우더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유청 단백질, 즉 웨이 프로틴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요. 우유에서 추출한 거예요. 소화 흡수가 빠르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 우유 마시면 배가 아프신 분들은 유당이 제거된 유청 단백질 분리물, 영어로는 WPI라고 하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카제인 단백질은 역시 우유에서 나오는데 소화가 느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전에 드시기 좋고 식사 대용으로 드실 때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좋아요.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도 있어요. 완두 단백질, 대두 단백질, 쌀 단백질 같은 것들인데요. 유제품이 맞지 않으시거나 채식을 하시는 분들께 좋아요. 완두 단백질은 특히 소화가 잘 되고 알레르기 반응이 적어서 예민한 위장을 가진 분들께 추천해요. 식물성 단백질은 유청 단백질에 비해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두 단백질과 쌀 단백질을 혼합한 제품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을 함께 드시면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구체적인 레시피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회복 스무디예요. 바나나 1개, 냉동 블루베리 1줌, 시금치 1주먹, 무가당 아몬드 밀크 1컵, 그릭 요거트 2스푼, 단백질 파우더 1스쿱, 이걸 다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돼요. 이 한 잔으로 단백질이 약 35g에서 40g 정도 나와요. 50대, 60대 어르신들의 하루 단백질 목표량이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이라고 하면 체중이 60kg이신 분은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건데 이 스무디 한 잔으로 절반 가까이 채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든든한 오트밀 볼이에요. 귀리 반 컵을 우유나 아몬드 밀크로 익혀서 다 익으면 살짝 식히고 단백질 파우더 1스쿱을 섞어요. 위에 아몬드 슬라이스랑 신선한 딸기를 올려서 드시면 돼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달달하고 고소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세 번째는 저녁 단백질 스낵이에요.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단백질 파우더 반 스쿱을 섞고 거기에 견과류 한 줌을 올려요. 꿀을 아주 살짝만 넣으면 단맛도 나고 좋아요. 꿀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적당량은 괜찮아요. 이걸 저녁 간식이나 운동 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이번엔 소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처음에는 파우더 양을 줄여서 시작하세요. 반 스쿱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장이 당황하거든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을 분해하고 처리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해요.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는 날은 평소보다 물을 좀 더 마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는 드시도록 하세요. 유당 불내증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우유로 만든 단백질 파우더를 드실 때 배탈이 나신다면 유당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WPI 제품이나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단백질 파우더 제품도 있어요. 소화 효소가 추가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소화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단백질 파우더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도 짚어드릴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인공 감미료 함량이 적은 제품을 고르세요. 또 단백질 함량 대비 탄수화물과 당 함량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품은 한 스쿱에 단백질이 15g밖에 없는데 당이 10g이나 들어있기도 해요. 그런 제품은 단백질 파우더라기보다 당이 들어간 과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좋은 제품은 한 스쿱 기준으로 단백질이 20g에서 25g 이상이고 당이 3g 이하인 제품이에요. 중금속 오염도 확인하셔야 해요.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중 일부 제품에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어요. 유명한 소비자 검사 기관에서 검증한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제3자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안전해요. 이제 신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이냐고요?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이라면 적당한 양의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고단백 식단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에 단백질 파우더 섭취를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해야 해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요산으로 변환돼요. 요산이 너무 높으면 통풍 발작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 선택과 섭취량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엔 좀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이나 큰 병을 앓고 나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단백질 파우더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술이나 큰 병 후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평소에 2배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몸이 약할 때는 식욕도 없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서 충분한 단백질을 음식으로만 섭취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소화가 쉬운 단백질 파우더가 빠른 회복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암치료 중인 분들도 영양 전문가의 지도하에 단백질 파우더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단백질 파우더는 보충제예요. 이름 그대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지 음식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파우더를 드신다고 해서 식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음식에서 오는 영양소들,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은 파우더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서 단백질이 부족한 부분을 파우더로 채우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좋은 지방, 그리고 자연식품에서 오는 단백질을 기본으로 하시고 운동 전후나 간식으로 단백질 파우더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백질 파우더랑 잘 맞는 음식은 바나나, 귀리,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견과류, 녹색 채소, 달걀이에요. 이 음식들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근육 회복을 빠르게 해줘요. 반면에 같이 드시면 좋지 않은 것들은 과도한 커피, 탄산음료, 술,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에요. 드시는 시간도 중요해서 운동 후 30분 안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운동 안 하실 때는 아침이나 점심이 좋아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당 함량이 낮으며 인공 감미료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신장질환, 당뇨, 통풍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단백질 파우더 섭취를 결정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드신 음식 하나, 오늘 한 산책 한 번,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충분히 드시고 충분히 쉬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가볍게라도 몸을 좀 움직여 보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